아, 자, 이번에 이제 좀 말씀드리고 드릴 부분은 어, 공은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물질은 또 어떻게 이제 이렇게 분화될 수 있느냐? 아, 물질은 기본적으로 물질 속에는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것과 생명을 만들 수 없는 물질이 있겠죠. 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만들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물질, 그걸 유기적 원소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유기적 원소에 도움을 주는 물질, 그걸 무기적 원소라 그러죠. 예를 들면은 나무가 자라는 데는 흙과 물과 거름이 필요한 거죠. 흙과 물과 거름은 물질이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물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과 물성은 이제 좀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이래 반복하는 것이지만은 이 생명에는 바로 본성이 있고 본질이 있고, 또 물질은 물질이 있고 물성이 있고, 예, 어쨌든 성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것은 생명작용에 영향을 주고 있는 유기적 화학적 원소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가장 최소 단위, 가장 기본 단위를 우리가 생각하는 몸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몸은 뼈와 고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몸은 한의학이든, 그 다음에 아유르베르다든, 아니면 서양의학이든, 아니면 또 동양의학이든, 예, 인체의 작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하고 있죠. 생식적 마음, 감정적 마음, 이성적 마음. 그 이성적 마음을 구분해서 다시 가상적 추상성, 예,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영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좀 알게 되면, 단어를 알게 되면 공부를 하는데 훨씬 더 이제 쉬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플라톤 선생이 이야기했던 그 이데아론 있지 않습니까? 이데아론, 이데아, 이상, 추상,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플라톤 선생이 주장했던 것, 이데아론을 주장했잖아요. 인간이 죽고 난 후에는 뭐냐면 그 이상세계인 이데아에서 영혼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서양 종교의 철학적인 베이스인 거죠. 사실은 서양 종교의 서양 철학과 종교의 뿌리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서양 철학에서 마음과 정신의 분리라는
논리를 전개하였고요. 그것이 동양 철학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에서 쓰고 있는 출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출가. 날출, 직가, 집을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한자로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집을 이제 떠나는 거죠. 집을 나가게 되는 거죠. 출가라는 게. 집을 떠나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자만 가지고 그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학문의 어원적인 측면이 밝혀지고 또 우리가 산스크리트의 우리말을 알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그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게 되었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이 깊이 들어져 있는데 이 생각을 떨쳐버리고 싶단 말이죠. 그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명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망상과 고집과 범인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쓰는 말이 우리가 뭐를 떼어버리지. 예. 그 새끼 떼어버리지. 예. 그거 지금 혹을 떼어버리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우리 공우 강산 박사님께서 강의에서도 이제 이런 말이 나왔는데,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출가라는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걱정과 근심과 번민과 번뇌와 망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떨쳐버리고 떼어내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출가라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머리 깎고 뒤에 이렇게 등짐 지고 이렇게 부모 자식을 버리는 게 부모 자식을 멀리하고 떠나는 것은 이런 일은 금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앞에서 이제 공이라는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그걸 수나타라 그랬잖아요. 그 수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목숨수란 말이에요. 목숨수라는 것은 생명수인 거죠. 생명수는 다시 물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라는 뜻이 뭐냐면은 우리 한자로 말하면은 생명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나타라는 뜻은 원래 자기의 생명의 본체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극락세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극락. 그러면 극락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자로 생각하면은 뭔가 어딘가에 파라다이스적인 세계가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뭐를 이렇게 가지는 곳을 우리가 극락이라 하죠. 기독교 같은 데서는 또 천국이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 극락이라는 것을 뭐냐면은 이런 산스크리트의 어원의 기초에서 보면 SUKHA VATE 즉 극락세계라는 것이 뭐냐면은 수화바트라는 거죠. 수화바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밭이라는 것이 이게 밭 있잖아요. 밭. 예. 그러니까 그 밭에 아까 VATE가 뭐냐면 TE가 이게 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밭인데 밭전자로 한자로 말하면은 밭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스와라바트라는 뜻은
밭에 아주 뭐냐면 풀과 이런 그 잡것이 없이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는 밭 있잖아요, 밭. 그러니까 아주 맑고 깨끗한, 아주 맑은 듯이 깨끗한 그 밭대기. 그것이 극락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도 맑고 아주 깨끗한 밭대기가 되면은 그게 청정스러워지잖아요.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미륵보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미륵보살, 뭐 미래보살이라 하기도 하죠. 근데 그 자체만 생각하면 그런 말이 되는데, 미륵보살에는 다른 말이 아니라 자비롭다는 거죠. 자비로운. 그러니까 이 자비로운 이제 그 보살이지, 보살.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원이 뭐냐면 맏딸이라는 맏딸. 우리가 제일 큰 딸을 맏딸이라 그러잖아요. 그 맏딸의 어원이 바로 이 자비에서 나왔다는 거죠. 맏딸이라는 것은 자비로운 어머니를 가장 많이 닮은 딸. 이걸 뭐냐면 우리가 맏딸이라고 한다고요. 아주 이제 오묘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간다라 미술이 있죠. 간다라 미술. 이 간다라 미술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간다라 지방인 그 파키스탄을 가지고 있는 간다라 지방에 있는 미술이 알렉산드리아가 뭐냐면은 이게 동방원정을 왔을 때 간다라 미술을 가지고 로마에 들어가 가지고 그 로마에 이런 비너스 상이라든지 기타 아주 뭐냐면은 훌륭한 그런 그 조각을 만들어냈잖아요. 이 간다라 미술의 원래 어원이 뭐냐면은 우리말 간드러지다는 거죠. 예.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이렇게 그 삼촌들이 예전에 시집을 갈 때 그 여자 그러니까 이제 그 아줌매들이 이제 이렇게 시집을 오잖아요. 그 시집을 왔을 때 그 아주 뭐냐면 우리 그 아주 한복을 아름답게 입고 그 다음에 허리에 뭐냐면은 헐끈을 딱 둥겨 매고 옷을 착 들어 올리고 일하는 모습, 예. 몸이 살랑살랑 움직이듯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간드러지는 거죠. 우리 주현미 가수의 그 직녀성이라는 노래들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데 그것도 아마 그런 것이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들을 이제는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답습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어원을 바탕으로 해서 원뿌리에 어떤 뭐냐면 생각을 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물질은 무엇이며 공은 무엇이고 색은 무엇이며 본성은 무엇이고 본질은 무엇이고 물질은 무엇이고 물성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뭐 약의 어원은 무엇이고 약선의 어원은 어떤 것인가, 병원 어디에서 왔는가, 꼬무락지에서 왔다. 그리고 천명 이런 것도 중요하죠. 천명, 오늘 천명에 대해서 간단히 또 설명을 해볼게요. 이 천명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된 책의 원뿌리를 보면 중용에서 나오죠. 중용 1장에서 이제 나오는데 뭐 이거 우리 잘 알죠. 천명지 위성임이요 소선지 위두라. 그 다음에 수도지 위교임
위교이다. 즉 다시 말하면 하늘의 명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이라 하고, 하늘에서 명하는 것을 성이라 하고, 그 성품이라 그러는 거죠. 또 그 성품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뭐냐면 도라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성품을 닦는 것을 성품을 닦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한자를 가지고 이제 설명한 거죠. 그러나 만약 이거를 산스크리트의 근거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하늘의 원리는, 하늘의 원리죠. 우주의 원리는 거기에는 본성이 있고, 그 본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어 살리는 우리 일상생활의 도라는 것은 뭐냐면 일상생활에 먹어 살리는 거죠. 생활에 충실해야 되겠고, 그 일상생활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가르침과 배움을 뭐냐면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이 내용을 저는 예전에 골장의학의 방식을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골장의학에서 이 하늘의 천명이라는 것은, 우주만상은 모두 뭐냐면, 만물은, 우주만상의 모든 것은 뭐냐면 변하고, 그 변하는 사실에는 거짓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이 거짓스러움을 말하게 되면 부끄러움이 나오고, 그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양심이다. 여기서 인의의 지신이 나온다. 이거 이제 오늘은 이제 앞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이제 강의라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몸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것을 의학이라 하는데, 의학은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완결한 상태에다가 거기에 영성이 가미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건강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 원활하게 순환관계가 활발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의학,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생활하는데, 내가 주변과 유대 관계해 가는데 적어도 최소한의 경제적인 것이 이제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 경제적인 바탕 플러스 그 다음에 사회성,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신적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거죠. 이성적인 거. 이성적인 마음이죠. 이성적인 그 생각이 기억, 연산, 판단 과정에 원활한 자기의 논리적 모순이 없는 사고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그 기억, 연산, 판단을 연속적 반복적 행위를 계속 하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가상의 추상성을 가지게 되어서
이것이 영성의 한 축이 되고, 그 영성을 설명해 가는 과정이 수나타, 공이 되고, 그 공은 물질이고, 물질은 물성이며, 물성은 본성과 본질이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양의학에 이제 넘어와서 이제 리기 논쟁이라는 것이 이제 또 잠깐 한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조선시대 때 대학자인 이태계 선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율곡이, 그 다음에 기대성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논쟁이 되었던 것이 이기 이론적 이원론이냐, 이기 이론적 이론론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다투게 되었죠. 자, 그러면 리는 무엇이고 기는 무엇인가가 설명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리라는 것은 율곤 이중재 선생님이 설명한 것이 저는 가장 잘했다고 보는데요. 이 리는 어떠한 인식작용을 해가는 원리일 뿐이라는 거죠. 즉, 마음의 원리, 생각의 원리, 정신의 원리, 기의 원리. 그래서 리라는 것은 그러한 생각을 해갈 수 있는 원리의 작용적인 측면을 우리가 리를 한다는 거죠. 반면에 기는 물과 빛과 소리, 즉 다시 말하면 기는 물성으로서의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본성으로서의 성질이 있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수나타죠, 수나타. 자, 그러면 이기 이론적 이원론은 무엇이고 이기 이론적 이원론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한번 설명하죠. 그러면 리와 기는 이론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눠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태계 선생이 주장한 거죠. 리와 기가 이론적인 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태계 선생은 리가 왜 나눠졌는가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태계 선생님은 그 리가 바로 인식작용인 인간이 사고 체계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죠. 틀린 말이 아니죠. 비록 물질이 움직이고 물질이 활발하고 물질이 작용하지만 그것을 작용하는 것을 인지할 수 없다면, 인지할 수 있는 리가 없다면, 인지할 수 있는 가상의 초상성이 없다면, 인지할 수 있는 기억연산 판단 과정이 없다면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고로 이태계 선생님이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인간의 인식작용인 것을 중요시 여긴 것이고, 그 인식작용은 우리가 영과 관계되는데, 영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영은 바이탈 라이프로서는 생명의 에너지로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체라는 거죠. 고로 영혼은 살아있는 에너지인 거죠.
반면에 기대성 선생이나 그 이제 이율고 선생이 이제 그 이렇게 주장한 내용을 보면 이기 이론적 이론론이죠. 리와 기는 이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하나이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이죠. 당연히. 그런데 그 하나라는 것을 누군가가 인식하지 못한다면은, 누군가가 그를 알지 못한다면 그 이론론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태계 선생님이 같은 주자보다도 학문의 깊이가 더 깊었다. 그리고 지금도 이태계 선생이 이기 이론적 이원론은 맞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영성과 영혼과 관계되고, 그것이 뭐냐면은 현대의학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완전한 상태 플러스 영성의 가미와도 결부되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문화가 무척 깊이 고도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정도, 이렇게 리와 기까지 이제 우리 철학까지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 그동안의 그 내용들을 찬찬히 한번 더 이렇게 이제 읽어보시면 아마 그 말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세 번째 그 강의로서 이 강의를 의학을 통해서 의학의 개념을 통해서 골장의학을 설명한다는 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